안녕하십니까. 커리어피크 케빈입니다. 취업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2026년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정부출연연구원을 준비하시는 행정직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 2026년은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잘 보시고, 정부출연연구원 행정직을 꿈꾸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해당 영상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직무 적합성이 중요해졌는데, 왜냐하면은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해당 부분을 검증을 더 세밀하게 진행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굳이 2026년이 아니더라도 2025년, 2024년에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직무기술서와의 적합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직무기술서라고 하는 거에는 직무 수행 내용도 있고요, 필요 지식도 있고 필요 기술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부출연연구원에 입직을 하신 다음에 수행할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한 다음에 자소서나 면접에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것들이 자소서와 면접에서 그대로 활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바로 현직자 분들이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 내부에 있는 현직자 분들께서 해당 부분을 물어보면서 확인하고, 이 사람이 우리 연구원에, 우리 출연연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직이 아닌 여러분들은 지금 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정부출연연구원 입직 관련돼서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특히 행정 라인에 있어서도 직무기술서를 확인하고 있는데, 직무기술서를 읽어보시면은 정말 방대한 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이면 예산, 총무면 총무, 회계면 회계, 홍보면 홍보, 특정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될 부분을 직접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강조해야 될 부분을 찾았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연구원의 접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지하신 다음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연구행정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2024년도에 NST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은, NST에서 공모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연구행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 관련된 거예요. 연구행정 관련된 것도 있었고, 뭐도 있었냐면은 사업 기획 관련된 것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공모전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공모전의 내용은 NST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필수가 아닌 우대사항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행정이라고 그렇게 멀리 하지 마시고, AI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나 자동화하는 부분이 내가 행정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을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소서나 면접에 적극 어필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추후 행정으로서 진행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모전을 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 기관에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해당 기관이 귀속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NST는 지금 현재 23개의 정부출연연구원을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장하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구비 관리에 대한 역량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구비라고 하면 먼저 연구비 안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세목과 세세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눌 때 연구비를 각각 집행하는 집행 규정이 있고요, 정산도 하고 감사에 대항할 수 있는 난이도가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4월에 키스텝에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특히 연구비 관련돼서 일부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이 됨에 따라 해당 출연연에서 적재적소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즉
개정된 내용을 인지하고 인지한 내용을 바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인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개정된 것을 알고 있냐,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개정됐냐, 어떤 게 개정된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출연에는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것까지 면접 질문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면접 자리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런 현직자가 오기 때문인 거죠. 현직자는 당장 이런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정된 거에 맞춰서 정부출연연구원, 본인이 속한 연구원에 접목을 해야겠죠. 왜냐면 정부에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법 개정이 나왔으면은 그런 법에 따라야 되는 거겠죠. 정부출연연구원도 그러한 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연구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단순 연구비를 활용을 해봤다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규정에 따라 해봤는지, 정산을 해봤는지, 더 나아가서 정부에게 보고할 감사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통틀어서 역량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인지한 상태로 2026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볼게요. 다음은 성과 관리 및 확산입니다. 보통 성과 관리 그리고 성과 확산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 사업화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홍보 부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술 사업화를 해봤다, 또는 관여해봤다, 또는 요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봤다, 요것만 말씀하시기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은 여러분들 행정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현재 내가 속한 조직, 그 조직의 네이밍 자체가 연구원으로 끝납니다. 즉 연구라는 것이 그 조직의 메인 업무인 거예요. 그렇게 연구라고 하는 것이 공학적 그리고 과학적인 기술의 집약체인데, 그런 부분은 일반 민간인들이 또는 비전공자분들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연구직 분과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공학적, 과학적인 성과물이 나왔을 때 이런 거를 기술적인 걸로 패키징을 해서 보고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도 있고, 특허로 보호할 수도 있고요.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술을 주고 살 때, 이거를 주고 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다양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해당 연구 성과는 지표가 어떠한지, 그리고 외부에 있는 또는 대학이나 기업에 이거를 확산할 때, 또는 기술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알릴 때, 그리고 이거를 연구원 내부에 보고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할 건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술 사업화 직무를 따로 뽑을 때도 있지만 일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술 확산과 기술 이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부출연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확산이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신 상태로 여러분들이 2016년에 행정직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검색해 보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확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서 준비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봐볼게요. 다음은 전자조달, 즉 이제 나라장터인 거죠. 나라장터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먼저 이거에 대해 수요가 발생을 하면요, 먼저 규격을 하고 그 다음에 추정 가격과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어쩌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에서 일부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예산 확보하고요. 나라장터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됐으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 다 끝났으면은 여기 이제 각종 이제 보고서를 받겠죠. 중간 보고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결과 보고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잘 됐으면은 대금 지급을 하고, 대금 지급을 할 때 전자세금 계산서 잘 끊어가지고 이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다 있는 거겠죠. 그래서 행정 업무를 하실 때는 대외 확산, 대외 협력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협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예산적인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럼 돈을 주고 팔 때 해당 돈은 정부, 국민의 세금이다 보니까
세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각 프로세스에 맞게, 각 절차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다 현장에서 수행되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으로 입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026년 정부출연연구원의 행정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현직자분들은 바로 성과 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업무를 수행할 그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지를 하고 접근하신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카이빙 체계 고도화라고 했습니다. 주로 이제 기록물인 거죠. 기록물. 이런 기록물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문서 관리하는 것이 감사하고 책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문서가 없으면은 내가 했는데 내가 문서가 없으면은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척이나 무섭죠. 근데 그럴 만큼 잘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업무를 잘 수행하신 거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면 되겠죠. 혹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표적인 게 뭐 결제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회의록도 있고요. 정산서도 있겠죠. 혹여나 여러분들이 계약을 변경했어요. 그럼 계약 변경 사유서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 말고도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서로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 근데 기록을 할 때 어떻게 이거를 체계하고 고도화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아까 업무 관련돼서 AI를 활용한다던가 자동화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넘길 수가 있겠죠. 자동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특정 결제문을 했을 때 또는 회의록을 작성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PDF로 변환돼서 저장을 시킨다던가 이것도 업무의 자동화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업무의 속도와 퀄리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오늘은 2016년 정부출연연구원 행정직 관련돼서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2016년에도 각 정부출연연구원에서 행정 라인의 인원들을 찾을 거고 우리와 함께할 인재를 모집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1순위가 돼서 최종 합격을 하셔가지고 연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날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단에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